이제 아무래도 태국이 오늘 경기를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기본적으로 서울에 와서 좋은 경기를 했고 태국이 심지어 비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 태국이 자신만만하게 나왔던 경기인데 우리가 3대0 압도적인 경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황선홍 감독의 어쨌든 이번 경기의 선택이 성공을 거둔 경기였다. 어떤 거였냐면 변화를 몇 군데 가지고 나왔어요. 첫 번째는 앞쪽에 조규성, 오른쪽에 이강인, 그리고 오른쪽 풀백에 서령우가 아니라 김문환 선수가 나왔죠. 그래서 요 세 명의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김문환과 이강인이 들어가면서 황인범과의 이 세 명의 플레이, 호흡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백승호와 황인범 요 라인의 이제 밸런스가 문제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 지난 경기는 오른쪽에 정우영 선수가 있었고요. 정우영 선수가 측면을 넓게 벌렸죠. 그리고 서령우 선수가 오른쪽 라인에 있었습니다. 근데 서령우 선수가 김문환 선수처럼 엄청 올라가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황인범의 앞쪽에 공간이 좀 많이 났어요. 공격할 때. 이게 왜 그랬냐면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이재성 선수가 약간 왼쪽으로 빠지면서 요 공간이 좀 없는 거였죠. 그래서 황인범 선수가 이 공간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 역할을 계속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황인범이 담당해야 되는 범위도 넓었고 황인범이 올라가면 백승호가 후방 라인에서 빌드업이라던가 중원 싸움에 아쉬움이 많아서 요 공간이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황선홍 감독이 이 문제를 전술적으로 해결해 나온 경기였어요. 어떻게 해결했냐면 오른쪽 라인에 일단 조금 더 직선적인 김문환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을 선발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김문환이 올라갈 때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와요. 이렇게 되면 황인범이 굳이 올라가서 이 공간에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황인범 선수는 조금 더 밑에서 백승호의 약간 불안한 빌드업, 탈압박을 뒤에서 황인범이 도와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실제로 황인범 선수의 활동 반경이 지난 경기와 이번 경기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이게 지난 경기예요. 황인범 선수가 너무 많이 뛰었죠.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오른쪽 왼쪽 다 있어요. 엄청 돌아다녔어요. 근데 오늘은 앞쪽에 이강인도 있고 김문환이 올라가 주니까 백승호를 보조하는 역할, 위치 자체가 한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공간에서 황인범이 볼을 잡아서 이강인에게 전달해준다. 혹은 김문환한테 전달해준다. 요 역할을 황인범 선수에게 맡긴 거예요. 여기가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백승호 선수한테 압박이 좀 많이 붙을 때 황인범이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패스가 출발을 해요. 그래서 황인범이 기점이 돼서 이강인, 김문환한테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공격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패턴으로 득점이 나와요. 어쨌든 이강인한테 가면 이강인이 볼을 잡아서 앞쪽으로 찔러주는 거잖아요. 특히나 태국이 약간 라인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라인을 올린다는 건 뒷공간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요 안쪽에 있는 태국의 수비 라인 사이에 있는 이강인에게만 볼이 잘 전달되면 이강인이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찔러주는 패스는 뭐 사실은 전 세계에서도 상위권에 들어가는 선수거든요. 저 패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한테 연결을 해주는 황인범 역할 분담을 딱 해놓은 거죠. 이 역할 분담이 괜찮았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백승호 선수가 수비라인 앞에서 볼을 받으려고 할 때 태국이 지난 경기 이미 백승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압박에 대처하는 능력이 약간 아쉽다는 걸 좀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마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가 내려오죠. 슬금슬금. 그러면 우리는 황인범을 시작으로 일단 공격이 전개가 돼요. 그리고 그 순간 오른쪽 라인에서 김문환이 올라가고 이강인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황인범이 볼을 잡았을 때 김문환은 올라가고 이강인은 가운데로 들어와서 요 사이 라인에 있죠. 그래서 이 공간으로 황인범이 패스를 보내주면서 이강인에게 볼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황인범은 뒤에 있고 이강인이 내려오면서 볼을 받는다. 요 패턴에서 득점이 나와요. 황인범 내려가 있어요. 이강인 가운데로 들어와 있고 김문환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환이 올라가니까 태국의 수비가 약간 측면으로 끌려나갈 때 황인범은 이강인 딱 보고요. 이강인이 볼을 잡자마자 가운데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태국의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으니까 패스를 찔러줍니다. 근데 조규성 선수가 주민규 선수보다 나은 점 이런 거죠. 저돌적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는 조규성 선수를 선택한 것도 황선홍 감독이 어쨌든 성공을 거둔 거예요. 주민규 선수보다 이 라인 브레이킹 뛰어들어가는 거에 능한 조규성이 뛰어들어가고 이 공간으로 이강인의 패스 들어가니까 완벽하게 태국의 수비 라인이 무너집니다. 조규성 선수가 잘한 게 골키퍼가 막 나올 때 당황하지 않고 한번 잘 치고 달렸어요. 그리고 치고 달릴 때 태국의 수비가
각도를 잘 줄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슈팅을 했으면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았어요. 근데 여기서 전력 질주하다가 이 뒤쪽으로 일단 우겨 넣으니까 이 볼이 뛰어들어가는 이재성 선수에게 걸리면서 여기서 득점이 나오죠. 두 번째 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장면이 계속 나온다는 건 준비됐다는 거죠. 황인범 내려옵니다. 이강인 가운데, 김문환 뛰어요. 그러니까 김문환 따라서 또 끌려 나와요. 그러면 황인범이 패스. 똑같죠, 아까랑? 이 라인 사이에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의 수비 라인은 올라와 있고 이강인은 킬 패스를 너무나도 잘 찔러주는 선수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돌아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뭐 잘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의 1대1 찬스, 여기서 밀고 들어가서 손흥민의 마무리까지 정말 똑같아요. 오늘 경기 내내 우리가 만들었던 찬스가 다 저런 장면인 거죠. 우리가 국내에서 펼쳐졌던 그 태국과의 1차전보다 2차전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게 어쨌든 황선홍 감독의 선택이 통했다. 그래서 오늘 경기만 봐도 황인범 선수가 매우 잘했어요. 황인범 선수의 역할을 제안해 주니까 확실히 제안해 주면 퍼포먼스가 나온다. 이 장면도 사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는 황선홍 감독이 전술적으로 이제 가져나온 패턴이다. 황인범 내려가고 이강인 가운데, 김문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김문환 때문에 수비가 끌려나가요. 끌려나가면 이강인한테 공간 나고, 그러면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강인이 볼을 잡았죠? 근데 여기서 이강인이 볼을 잡을 때 이강인에게 수비가 쏠리니까 이번에는 황인범이 뒤에 있다가 한번 올라가는 동작을 취하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아서 이제 욕심 부리지 않고 연계 플레이를 해주고, 황인범이 올라와서 볼을 잡은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킬패스,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1대1 찬스가 나옵니다. 요런 패스웍이 계속 나오면서 찬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오른쪽 라인에 돌아가는 이 시스템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강인의 패스와 손흥민의 득점, 이게 나왔다는 게 일단은 오늘 경기에 또 아주 큰 뭐 수학 중에 하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드필더 라인이 약간은 그 백승호 선수 쪽에서 좀 수비적인 면이 좀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이 오늘 이제 좀 아쉬웠던 측면은 여기죠. 뭐 황인범을 살려주는 그런 뭐 전술적인 그런 측면, 이런 거는 괜찮았는데 황인범 옆에 백승호 선수를 배치한다는 건 백승호 선수가 볼을 가진 다음에 찔러주는 역할을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백승호 선수가 이 수비라인 앞에서 패스를 찔러주는 것도 약간 오늘 부족했고, 수비라인 앞에서 상대의 공격을 방해해주는 플레이도 약간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 끝나자마자 박진섭으로 바꿨죠. 근데 박진섭이 나오자마자 박진섭 선수가 황인범 선수의 부족한 수비적인 면을 오히려 도와주면서 이 밸런스도 맞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어쨌든 뭐 박진섭 선수가 오늘 뭐 득점도 했지만 박진섭의 득점뿐만 아니라 밸런스 자체가 박진섭이 들어오니까 훨씬 나아졌어요. 어쨌든 황인범 선수가 후반으로 가면 많이 지쳤거든요. 특히나 후반전에. 그래서 황인범이 약간 요 수비라인 앞공간에 수비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절묘하게 전반전 끝나자마자 박진섭을 여기 두니까 박진섭이 이 공간까지 커버를 해주면서 조금 더 황인범이 수비 부담을 덜고 앞으로 볼을 공급하는 데만 집중할 수가 있었죠. 요것도 어쨌든 황선홍 감독이 선택을 나름대로 잘했던 판단이었다. 우리 어쨌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안정적인 그런 뭐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선수가 사실 왜 필요했냐면, 벤투 감독이 괜히 황인범 옆자리에 정우영 선수를 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정우영 선수 다음에 이제 박용우 선수가 들어갔는데, 박용우 선수도 K리그에서 뛸 때도 그랬지만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뛰지만 약간 기동력이 부족한 선수였어요. 그리고 백승호 선수도 수비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클린스만 감독 그 시점부터 황인범과 그 옆에 있는 짝, 요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아서 우리가 수비 라인 앞이 불안불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정말 신기하게도 이 변화를 가져가자마자 우리가 8경기 만에 무실점을 기록합니다. 이게 우리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기용해야 되는 이유고, 이게 어쨌든 우리 대표팀이 어쨌든 밸런스를 맞추는데 드디어 오늘 경기는 성공을 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 선수의 이제 클래스가 매우 많이 나왔던 경기였는데, 뭐였냐면 우리가 미드필더 라인에는 좀 지쳤잖아요. 지치기 때문에 황인범이라던가 이강인, 김문환 요 선수 요 라인을 다 뺐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라인이 이제 좀 교체가 된다면 좀 안 좋긴 했었죠. 근데 어쨌든 오른쪽 라인을 서령우, 송민규와 정우현, 이렇게 오늘 오른쪽 라인이 워낙에 많이 뛰었다 보니까 모두 바꿨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만큼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죠.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체력적으로 지치는 순간 우리가 세컨볼 싸움도 밀리고 수비 라인 앞공간을 커버하지 못하고 측면에서도 못 올라가고 이게 문제가 되는데, 공격수니까 손흥민 선수는 이제 포지션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손흥민은 이제 수비에 덜 들어와라, 대신에 위에 남아있다가 태국이 올라올 때 역습 한 번씩 해라. 근데 그거를 손흥민 선수가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풀었냐면, 손흥민 선수가 직접 볼을 달고 가는 것도 있는데 토트넘에서 이번 시즌 보여주는 손흥민의 퍼포먼스는 패스죠. 플레이메이킹. 특히나 이강인 선수가 빠지자마자 패스를 뿌려주는 선수가 손흥민이었어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아예 그냥 그 미드필더 라인에 좀 그냥 자리를 잡으면서 뛰어들어가는 송민규에게 스루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 이강인 선수가 없으니까 플레이메이킹을 가장 잘하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의 패스, 송민규의 1대1 찬스. 물론 이게 오프사이드 선언이 됐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 경기는 이게 태국이 약간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나왔던 이제 경기잖아요. 사실 태국의 축구협회장이 오늘 경기 무승부만 해도 1억, 이기면 3억, 아주 큰 공약을 걸면서 이제 선수들의 동기부여도 좀 올라왔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더 태국 관중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서 이제 응원을 했는데, 아마도 태국은 아시안컵 때부터 좋은 흐름, 우리는 아시안컵 때부터 안 좋은 흐름,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았고, 심지어 첫 번째 경기에서 우리가 비겼어요, 홈에서. 그러다 보니까 태국 자체도 야, 이거 되겠다, 우리가 이번에 홈에서 잡아볼 만하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뭐 그 경기장 자체에 기본적으로 여러 인사들이 많이 왔대요. 주요 인사들이 태국에. 그러니까 이 경기가 정말 기대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클래스를 딱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게 이제 명장면이었죠. 득점한 다음에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가 얼싸안는. 이거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경기도 잘 풀리고 결과도 잘 나오고 분위기도 다시 좋아진 것 같고. 어쨌든 오늘 경기가 매우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승점 10점이 됐어요. 그래서 두 경기가 남았는데 태국과 싱가포르가 우리를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싱가포르는 이미 이제 따라잡을 수가 없고요. 태국도 따라잡을 수는 있는데 산술상 득실 차가 너무 차이 나서 아무리 우리가 남은 경기를 다 져도, 태국이 남은 경기를 다 이겨도 뒤집어지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경기 승리하면서 월드컵 2차 예선을 사실상 통과했다. 오늘 태국과의 두 번째 경기는 산삼 건강식품 브랜드 1위 백진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백진삼은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이제 광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100년 된 산삼의 좋은 성분을 모아서 이렇게 건강식품으로 만든 건데요. 100년 된 산삼의 DNA를 추출을 해서 요 DNA를 복제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습니다. 기력이 좀 부족하거나 늘상 좀 피곤하시거나 그럴 때 매우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산삼 식품 브랜드 중에 아주 큰 플랫폼의 산삼 건강식품 1위 브랜드예요. 2006년 월드컵도 선수들한테 이 백진삼을 후원을 했던 브랜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선수들한테 후원할 정도면 당연히 믿고 먹을 수 있는 아주 퀄리티 높은 산삼 건강식품이다. 리뷰가 6,000개나 넘게 있고요. 그 몸살 때문에 병원을 많이 다녔는데 최근에 뭐 안 좋은 것들이 많았었다. 근데 뭐 1일차는 뭐가 사라지고 2일차는 뭐 어떤 게 사라지고 점점 더 좋아졌다. 즉각적으로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이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구매하실 분들은 지금 또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백진삼 특별 이벤트 3개를 구매하시면 1개 더, 5개를 구매하시면 2개 더, 7개를 구매하시면 3개 더, 이렇게 이제 할인 행사도 하고 있으니까요. 조만간 어버이날도 있고 하니까 부모님들께 선물 드려도 너무나 좋고, 그리고 본인이 체력이 좀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